마음이란 본디 한 줄기 물처럼 스스로 흐를 길을 알고 있다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눈앞의 풍경은 잔잔했으나 마음은 이유 없이 무겁고 흐릿했습니다. 가만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보니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듯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작은 흔들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란 흐르려는 자리에서 비켜나면 금세 혼탁해지는 법이지요.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며 한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오래된 갈대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잊고 있던 질문 하나를 불러올 만큼 명료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흘러가던 본래의 방향을 잃은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고 마치 물속의 그림자처럼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느낌. 정약용은 책상을 정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하늘은 옅은 회색을 띠며 구름과 바람이 서로의 자리에 기대어 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풍경에서 미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정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신호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본뜻을 잃었다면 다시 찾기 위해 멈춰서야 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마음속 겹겹이 쌓인 생각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흐트러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소리를 방해하던 작은 요동부터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본질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지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독백은 마치 오래된 격언처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흐릿했던 마음의 표면을 천천히 걷어내며 본뜻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멈춤이었습니다. 새벽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채 하늘의 빛을 얇게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앉아 창문을 문질러 맺힌 김을 걷어냈습니다. 바깥의 풍경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그 고요한 정적이 마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 며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건네는 낮은 호흡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가볍게 맞잡고 심호흡을 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늘 주변의 사소한 흔들림에도 미세하게 반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흔들림은 특별히 크지도 않으면서 기묘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흔들릴 만한 일이 있었던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곧바로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파문이 어디선가부터 계속 번져왔다는 느낌만이 어렴풋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 어제 들었던 누군가의 말이 이유 없이 오래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본질과 크게 관련된 것도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말의 특정한 느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참 이상하지요. 진심은 아닌데도 마음에 작은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있으니 그가 중얼거리자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정약용은 문득 마음이 그 자국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건 단순히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쌓여있던 먼지가 바람을 만나 흩날리듯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려 마음속 먼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려 했습니다.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남과 비교하려는 오래된 습성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본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지나친 엄격함인가? 그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음의 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차분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록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마음의 풍경은 더는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주 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붓을 꺼내어 손끝으로 굴려보았습니다. 붓털이 약간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려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흐르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금세 혼탁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자 그 문장은 잠시 공기 속에 머물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붓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붓이 가리키는 곳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미세한 떨림 하나가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작은 진동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 가만히 호흡을 고르고 그 떨림이 말하려 하는 바를 듣고자 했습니다. 혹시 내가 향하려던 길은 너무 소박해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잊고 지낸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리는 꾸지람도 아니고 지나친 자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자연스러운 인정이었습니다. 마음이 본래 바라던 방향은 대개 요란하지 않으며 소리 없이 곁에 있었음을 그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차가움은 도리어 머릿속의 흐릿함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조금씩 스스로의 흐름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아,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싶으냐? 그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은 가벼웠고 그 가벼움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았습니다.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서둘러 바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의 흐름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이제 은은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고 빛은 구름 틈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정약용은 그 빛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흐르는 길을 잊었을 뿐이라는 작은 확신이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음이. 그는 그 고요한 감각을 천천히 가슴에 받아들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찾는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그 시작은 거창한 사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자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방 안에 고요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찻잔을 손끝에 올렸습니다. 따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적시자 마음 어딘가도 함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돌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숨처럼 가벼웠지만 확신 없는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더듬어 본 뒤 그는 자연스레 다음 질문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가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종이가 저절로 펼쳐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이 마음에 남았던 이유. 그 말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마음속에 쌓였던 작은 부담의 조각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군. 그는 자신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비교는 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소리도 없고 의도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흔들린 것을 보면 자신이 조금 더 굳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미묘한 움직임을 오래도록 느껴왔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내리깐 채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그릇된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이 본 뜻을 흐리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순간 마음 안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러나 정확히 자신이 들어야 할 만큼의 울림이었습니다. 비교, 인정, 두려움, 작은 자책, 이런 마음의 먼지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한 조각씩 바라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었기에 내 마음이 조금 혼탁했구나. 그는 마음속 먼지들을 꾸짖지도 애써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의 먼지를 손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는 사람이 그러하듯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를 당장 없애겠다는 게 아니야. 그저 오늘 하루만 잠시 내려놓아 보려고 한다. 그 말은 결심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소박했고 다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바로 그 점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마음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자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한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큰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작은 하나만 보아라. 그는 그 대답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거대한 결심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그러니 오늘은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부담만 내려놓아 보기로 하자. 그는 책상 위에 작은 종이를 들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려는 마음, 오늘 하루만 내려놓기. 글씨는 단정했지만 힘을 주어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이 스스로 가벼움을 연습하려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흐르는 듯한 필체였습니다. 그 종이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넓어진 틈 사이로 고요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문득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환해졌다. 아무도 모를 변화였지만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에 서서 햇빛이 살짝 비추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밝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마음속 빈자리로 들어오기엔 딱 알맞은 빛이었습니다. 비워내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향한 온화한 이해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긴장과 부담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마음이 천천히 평온의 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고요한 변화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본뜻을 향하는 길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비워내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과정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하루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조금은 바꿔놓을 것이라는 미묘한 확신이 마음 한구석에 잔잔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약용은 찻잔을 밀어두고 천천히 서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줄지어 있는 그곳은 마치 마음속 오래된 기억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이 잠긴 성찰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워내기 위해 결심했던 그 작은 움직임은 이제 그가 마음의 그림자를 하나씩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힌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책장은 점점이 누렇게 바랬고 글자들 사이에 세월의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책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 오래된 감정과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흐림을 만들어내니 이를 닦아내지 않으면 본뜻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요. 그는 책을 조심스레 덮고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잠시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그림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의식적으로 불러낸 것도 아니었기에 더욱 생생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소한 결정조차 자칫 잘못될까 조심스러워하며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던 감정. 정약용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내 곁에 머물렀느냐? 그 질문에 마음속 두려움이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늘 너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는 보호보다도 막음이 더 많아졌구나.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이해의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흐리게 했지만 그 존재로 인해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 했던 순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미련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 오래전에 끝났으나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던 것들. 그는 미련을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머무르고 있느냐? 그러자 미련은 말없이 흔들리는 등불처럼 가만히 일렁였습니다. 머무르는 이유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함 때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익숙함이 때로는 마음을 가두는구나. 너를 붙잡고 있는 건 아마 나 자신이었겠지. 그는 스스로를 조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오르내리던 오래된 습성.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끈질기구나. 내가 그만 내려놓겠다고 말해도 늘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구나.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정약용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뜻을 가린다면 잠시 거리를 둘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는 듯 했지만 마음의 풍경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그 느림 속에서 마음속 그림자들이 차례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림자란 빛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니 그림자가 있다는 건 마음속에 빛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말이 스스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든 미련이든 인정욕이든 그 모든 그림자는 본뜻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뜻이 있었기에 그 주변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호흡을 고르고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빛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창틀에 비친 그림자는 부드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라지게 하려 하지 말자.
그저 바라보고 알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자.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림자들조차 억지로 밀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것들은 오히려 마음이 자신의 길을 다시 찾도록 돕는 조용한 표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본뜻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한층 더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뜻을 가리는 그림자들을 바라보았으니 이제는 빛이 스며드는 자리를 살펴볼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약용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오래 마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직 살아남은 잎사귀 몇 장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벼운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빛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산길의 고요함과 자연스레 섞였습니다. 요란하지도 강하지도 않은 빛,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빛. 정약용은 마음도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림자들을 바라보고 나니 그 사이로 아주 미세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속삭임이라 하기엔 또렷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물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함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작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군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깨달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을 가리던 그림자들이 가라앉자 그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진실의 결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본뜻이 갑자기 형태를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감각, 마치 손끝으로 더듬으면 곧 닿을 것 같은 느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결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크게 찾으려 했나 봅니다. 본뜻은 애초부터 조용했을 텐데. 그 말에 물결이 반응하는 듯 일렁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작은 잎사귀 하나가 정약용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잎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빛을 향해 들자 잎맥 사이로 흐르는 조용한 생의 결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잎사귀에 비친 햇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겠지요. 겉으로 보기에 흐릿하고 낡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빛나는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뭇잎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둥근 빛이 떠오르는 듯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은 명확한 의미나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태가 없었기에 더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마음의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넓어진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려는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는 조금씩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본뜻을 찾는다는 건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지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작은 소리를 먼저 듣는 것. 나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진실은 종종 설명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알려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림자들 사이에 이처럼 작은 빛이 있었다니 내가 지금껏 놓쳤던 건
어쩌면 너무 크고 명료한 것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마음에 내리자 어쩐지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작은 빛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방향을 완전히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찾는 마음의 감각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은 보이는군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그가 찾고 있던 것은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흐트러진 마음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작은 빛. 그 빛 하나만으로 그는 다음 걸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빛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빛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뜻을 향한 여정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약용은 오랜만에 집 둘레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 동안 마음속에서 떠오른 작은 빛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빛이 어디를 향해 이끌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어둠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바람에는 밤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 모퉁이를 지나 오래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물은 하늘빛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우물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자기 얼굴이 비쳤고 조금 더 바라보니 얼굴 너머로 흔들리는 물결과 그 속을 맴도는 연한 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물결이 아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우물의 깊은 곳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마음의 길은 똑바르고 확실하지 않지요.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그 모든 방향이 결국 나를 데려가는 길이 되기도 하니 우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중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아주 약한 손짓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순간 멈춰 섰습니다. 세상이 조용해 보였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알 수 없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자신을 어디론가 당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곳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내 마음이 선택한 자리였을까? 아니면 그저 떠밀려온 자리였을까? 그 물음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지나간 자리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는 돌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리던 그림자들을 바라보았고 그 사이로 들어온 작은 빛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빛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아주 미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음이 한쪽으로 향하려는 듯한 움직임. 그것은 소리도 색깔도 없었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각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자리는 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조용한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소란이 너무 커서였습니다. 정약용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의 습관과 두려움이 익숙하게 만든 길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머무르고 싶은 자리로 가라.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로 천천히 집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로등 대신 달빛이 마당을 밝혔고 그림자들은 낮보다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또 하나의 작은 깨달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언제나 빛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내려앉는 순간 정약용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본뜻을 찾는 여정은 목적지의 발견이 아니라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울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달이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자리는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잔잔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향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충분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뜻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다음 날 새벽 정약용은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직 빛은 완전히 퍼지지 않았고 방 안 곳곳이 옅은 청색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듯한 세상 속에서 그는 자연스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지만 한결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창틀에 손을 얹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도 이 새벽 공기처럼 한 번은 맑아져야 하는 법이지요.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마지막 조각을 부드럽게 깨우는 음성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가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과 빛이 겹쳐 있는 새벽의 경계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그림자들을 바라보았고 작은 빛이 스며드는 순간도 느꼈으며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한 자리를 바라보는 일.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수면 아래 가라앉듯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의 내면에서 아주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찾은 것은 거창한 뜻이 아니었으니. 그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저 너답게 살겠다는 마음. 그 순간 정약용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가벼운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는 그 울림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 울림은 점점 밝아지며 말없이 마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뜻이란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군요. 그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깨달음도 새로운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거쳐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자신답게 존재하려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의 결을 잃지 않으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는 늘 세상의 기준과 책임 속에서 마음을 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지 잊곤 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지며 그의 손등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살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있어야 한다고 여긴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가. 그 질문은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땅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맑았습니다. 그는 마당 끝에 있는 작은 나무 앞에 섰습니다. 살아남은 한 장의 잎이 아직도 가지에 붙어 있었고 그 잎은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본뜻은 사라지지 않는군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마음이 흔들려도 언젠가 다시 나를 이끌어오는구나. 그 말은 잎사귀에도 그의 마음에도 동시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바람이 스쳤지만 잎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중심, 흐려져도 사라지지 않는 결. 정약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아직 떠오르는 중이었고 하늘은 빛과 어둠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본뜻을 잊을 때마다 나는 이 새벽을 떠올리겠지요. 빛이 스며드는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걸.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음은 어제와 다르게 단단했고 마음은 깊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고 있었고 그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에 앉아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래도록 빈 종이로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필체로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본뜻을 잃지 말 것. 그 문장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흔들림과 고요, 그림자와 작은 빛 그리고 스스로에게 돌아온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뜻으로 걷겠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채우자 마음속 어둠이 완전히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어제의 혼란이 아닌 오늘의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문을 열고 아침 햇빛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으나 그 속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본뜻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아침 햇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눈앞의 세상은 부드럽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래도록 흐려졌던 마음의 표면이 고요히 정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본뜻은 찾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이었구나. 그동안 마음을 가리던 두려움, 미련, 인정욕 그 모든 그림자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 그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림자를 억누르지 않으면 빛 또한 억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물음은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마음의 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결이 흔들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은 크고 장대한 목표가 아니었으며 눈에 보이는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자리, 마음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빛이 점점 더 따뜻해지자 그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사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뜻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삶은 그 마음을 다시 비추기 위해 수없이 많은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본뜻이 흐려질 때마다 나는 다시 고요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에서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 속에서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의 뜻으로 걷는 사람,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아는 사람, 마음의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약용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바람을 마주하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작았지만 확고했고 그 속에는 오랜 여정을 지나 도달한 본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